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참 낯설었어요. 아니, 햇살이 낯선 게 아니라 그 햇살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주방 식탁 위엔 찻잔 하나, 약봉지 2개,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빵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벌써 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남편 도시락 싸느라 손이 바빴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다 제 집 차리고 나갔고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집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저 적응하면 되겠거니 했어요. 세월이 약이라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함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벽시계 째깍째깍 소리,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 제 숨소리까지도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중얼거리며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한 보리차였는데 그날따라 맛이 없더군요. 아니, 맛이 없다기보단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입에 넣고 삼키고 그게 다였죠. 그때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저 멀리 산 너머가 궁금해졌습니다. 저 산 너머엔 뭐가 있을까? 나는 평생 이 동네만 살았는데 저 너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손가락으로 창문에 김을 하하고 입김을 불어 흐릿하게 만들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뭘 이런 걸 궁금해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 궁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 오래된 옷장을 열었어요. 매니 선반에 오래전부터 쌓아뒀던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손을 뻗어 하나를 꺼내려는데 허리가 뻐근해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야 했어요. 무릎도 시큰거렸고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몰라.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첩 몇 권과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이게 뭐였더라. 얇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풀어보니 아주 오래전, 결혼하기 전 제가 받았던 스카프였습니다. 연보라색의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비단. 촉감이 느껴지는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6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혼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였어요. 친구가 이 스카프를 선물하며 말했죠. 언니, 이거 목에 두르고 가. 바람 불면 예쁠 거야. 근데 결국 그 여행은 가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청혼을 해서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고 그 스카프는 그냥 이렇게 묻혀 있었던 거예요. 46년 동안이나요. 스카프를 가슴에 꼭 안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퍼서라기보단 그냥 허무해서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라도 해봤나? 돌이켜보니 평생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 그 역할들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작아졌던 것 같아요. 마치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색이 바랜 옷처럼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형광등 갓에 앉은 작은 먼지 하나가 빙빙 돌고 있더군요. 바람도 안 부는데 왜 돌까 싶었는데 그게 저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빙빙 맴돌고만 있는. 이러다 내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냐? 속삭이듯 말하고 나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행 가방을 꺼내는 거였어요.
현관 옆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한 번도 쓴 적 없는 회색 가방이었죠. 아들이 몇 해 전에 엄마 여행 가실 때 쓰세요 하며 사준 건데 저는 그때 웃으며 말했어요. 여행은 무슨, 엄마가 무슨 여행을 가니. 근데 그 가방을 이제야 꺼내보니 비닐 포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새것 냄새가 여전히 나더군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어보니 안쪽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엄마, 행복한 여행 되세요. 아들 올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가봐야지.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침대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리곤 옷장을 열어 뭘 챙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참 막막하더라고요. 뭘 입어야 하는지, 몇 벌이나 필요한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짐을 쌌지, 제 짐을 싸본 적은 없었거든요. 결국 넉 장의 속옷, 두 벌의 겉옷, 세면도구, 그리고 약 몇 봉지.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다 싸고 보니 가방이 텅 비어 보여서 그 연보라색 스카프도 구겨 넣었습니다. 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짐을 싸고 나니 이제 어디를 갈지 정해야 했어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검색해 볼까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손주들이 가끔 가르쳐 주긴 하는데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했죠. 전화번호부 뒤편에 낑겨 있던 오래된 여행 팜플렛을 꺼냈어요. 거기엔 바닷가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모래사장, 갈매기가 날아가는 하늘,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콩콩 뛰더군요. 바다나 바다 본 지 얼마나 됐더라. 신혼여행 때 동해 바다를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1974년이었으니 벌써 50년도 넘은 일이네요. 그 뒤로는 아이들 데리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남편이 바쁘다고, 돈이 아깝다고,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그렇게 미루다 보니 평생 못 간 거죠. 좋아. 바다로 가자. 마음을 먹고 나니 이제 기차표를 예매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였죠. 기차표는 인터넷으로 끊는다던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정아?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빴습니다. 뭔가 일하는 중인 것 같았어요. 아, 저기, 엄마가 기차표 좀 끊고 싶은데. 기차표? 엄마가 어디 가시게? 목소리에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응, 바닷가에 좀 다녀올까 해서. 혼자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딸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프냐는 말에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건강할 땐 여행 가겠다는데 왜 걱정부터 하는 걸까요? 아프진 않아. 그냥 가보고 싶어서. 엄마, 혼자 가는 거 위험해요. 차라리 내가 다음 달에 휴가 내서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가볼래. 진짜요? 엄마가? 딸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그도 그럴 게 평생 집만 지키던 엄마가 갑자기 혼자 여행을 간다니 이상하게 들렸겠죠. 그래. 한 번쯤은 혼자 해봐야지, 뭐든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자신도 놀랐어요. 결국 딸이 기차표를 예매해줬어요. 이틀 뒤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강릉행 기차. 딸은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안 죽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여행을 이틀 앞두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군요. 이래 가지고 여행을 가? 혼잣말을 하며 옷장을 뒤적였어요. 근데 제대로 된 옷이 없더라고요. 전부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 뿐이었죠.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검은색 바지 하나랑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냈지만 입어보니 뭔가 허전했어요. 그래, 그 스카프를 매면 되겠다. 연보라색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어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반찬은 김치하고 시금치 무침이 전부였죠.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이래요. 대충 먹고 대충 치우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가서는 뭘 먹을까? 평생 제가 해먹던 음식만 먹었는데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체하면 어떡하지?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다른 걸 먹어봐야지.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더군요. 머릿속은 온통 여행 생각뿐이었거든요. 역에는 어떻게 가지? 택시를 탈까? 아니면 버스를 탈까? 기차는 어디서 타는 거지? 표는 어떻게 보여주는 거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당연한 걸 모른다는 게 창피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묘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몇 번씩 뒤척였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러다 내일 기차 시간 놓치겠다 싶어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마음이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가는 거 아니야?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무슨. 불안한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목소리도 들렸죠.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결국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새벽 5시쯤 되니 그냥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했지만 그래도 표정만은 밝아 보였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 한 장에 우유 한 잔. 손이 떨려서 우유를 흘릴 뻔했죠. 평소엔 이렇게 떨린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제 몸이 제 맘대로 안 되더군요.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짐은 어제 이미 다 쌌지만 혹시나 빠뜨린 게 있을까봐 2~3번 더 확인했죠. 약, 속옷, 겉옷, 세면도구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을 챙겼어요.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도 2장 넣었죠. 손주들이 만약을 위해 비상금을 좀 넣어두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5만 원짜리 몇 장을 지갑 안쪽 주머니에 따로 숨겨뒀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나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기차는 10시인데 벌써 8시 반이었거든요. 역까지는 택시 타면 30분이면 충분했죠. 그래서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50년 가까이 산 이 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낯설다기보단 작아 보였달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좁고 작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안에서만 살았구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 너머엔 낯선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좋아, 이제 가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어디 가세요? 아, 내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혼자요? 네. 어머, 대단하시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주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오늘따라 전부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돌아올 땐 나는 조금 달라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간지러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니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가방을 끌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표지판이 있긴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더군요. 안경을 꺼내 쓰고 다시 봐도 복잡하기만 했죠. 저기요, 혹시 강릉행 기차는 어디서 타요? 지나가는 역무원에게 물었더니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3번 플랫폼이요. 저쪽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는데 가방이 자꾸 뒤로 밀려 넘어질 것 같았어요. 뒤에 있던 젊은 남자분이 제 가방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무거우시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도움을 받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것도 혼자 못하나 싶어서요. 플랫폼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 뒤통수를 보며 기다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어디론가 가는구나.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그러자 갑자기 제가 외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만 혼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군가와 떨어져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긴 철제 몸체가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죠. 저도 가방을 들고 올라탔는데 계단이 생각보다 높아서 헛발을 디딜 뻔했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는데 창가 자리였어요. 딸이 일부러 창가로 예약해 줬나 봐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리려는데 팔이 안 닿더군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도와줬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혼자 여행 가세요? 네, 처음이에요. 어머, 멋지시네요. 저도 혼자 여행 자주 다녀요. 혼자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아주머니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 많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야. 기차가 출발했어요.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서울역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이내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나 지금 진짜 여행 가는 거구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을 멈추려고요.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고.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빽빽했던 건물들이 점점 드문드문해지고 어느새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겨울이라 황량했지만 그 황량함마저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제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손을 펴서 그 햇살을 만져보니
손등에 주름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한 10년쯤 어려 보였어요. 60 초반쯤 되려나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립스틱도 발라서 저랑은 사뭇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여행 자주 다닌다고 했지. 부러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게 저는 왜 이렇게 늦게야 이걸 시작했을까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어요. 갑자기 컴컴해지더니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슬퍼 보였어요. 아니, 슬프다기보단 지쳐 보였달까요? 긴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터널을 빠져나오자 다시 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강물이 반짝이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그냥 뭔가가 북받쳐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옆 사람이 볼까봐 창밖을 보는 척했죠.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거든요. 외로움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손수건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트에서 산 거였죠. 비닐을 뜯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눈을 뜨며 말을 걸었어요. 드세요? 내 점심때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저도 배고픈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아주머니도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나눠 먹을래요? 제 샌드위치 1개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김밥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낯선 사람과 음식을 나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참치 김밥이었는데 맛이 괜찮았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것보다 간이 좀 더 세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혼자 여행 가신다고 했죠?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어디로 가세요? 강릉이요. 바닷가 좀 보고 오려고요. 아, 좋은 곳이죠. 저도 강릉 좋아해요. 겨울 바다가 특히 예뻐요. 그래요? 저는 바다를 오래 못 봐서. 얼마나 오래요? 한 50년? 어머, 50년요?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내 신혼여행 때 본 게 마지막이에요. 와, 그럼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하시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 이름은 정숙 씨였고 나이는 68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5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정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져요. 정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기차가 경포대역에 도착했어요.
정숙 씨가 말했죠. 저 여기서 내려요. 언니도 여기서 내리세요? 아니요. 저는 강릉역까지 가요. 아, 그럼 안녕히 가세요. 좋은 여행 되시길. 네, 감사했어요. 정숙 씨가 내리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됐죠. 갑자기 좌석이 텅 빈 것 같아 허전했습니다. 금방 친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다시는 못 보겠죠. 인생이 그런 거니까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하지만 그 짧은 만남도 소중했어요. 정숙 씨가 제게 해준 말들이 위로가 됐거든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이제 강릉역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더군요. 가방을 챙기며 준비를 했어요. 스카프를 다시 고쳐 매고 외투를 여몄죠. 거울 대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죠. 기차가 속도를 줄이며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곧 강릉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저도 가방을 끌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죠. 으춤대. 중얼거리며 외투 지퍼를 끝까지 올렸어요. 스카프로 목도 감싸고요. 역 대합실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관광객들인지 젊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다들 큰 배낭을 메고 지도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숙소를 예약하긴 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딸이 숙소 주소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죠. 경포 게스트하우스 경포대 근처. 근데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를 타야 하나, 택시를 타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택시 타는 곳을 찾아 밖으로 나갔죠.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택시 승강장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한 10여 명쯤 될까요? 저도 줄 끝에 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발끝이 시렸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님께 말했죠. 경포 게스트하우스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강릉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거리, 처음 보는 건물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어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여행 오셨어요? 네. 혼자요? 네. 대단하시네요. 요즘 어르신들도 혼자 여행 많이 다니시던데. 그래요? 네,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보기 좋아요. 기사님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5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춰 섰어요. 다 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2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어요. 작지만 아담하고 깔끔해 보였죠. 입구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나무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나 봐요. 안경에 김이 서려서 잠깐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경을 벗어 닦으며 고개를 들었더니 30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웃고 있었어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예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이틀 묵으시는 거 맞으시죠? 네.
신분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서툴게 지갑을 뒤져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죠.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셨죠? 네, 좀 추웠어요. 방 들어가시면 따뜻할 거예요. 제가 미리 난방 켜뒀거든요. 젊은 주인의 친절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열쇠를 받았어요. 진짜 열쇠가 아니라 카드키였는데 처음 봤어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 이렇게 문에 대시면 돼요. 제가 방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주인이 제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죠. 무릎이 뻐근해서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방은 203호였어요. 주인이 카드키를 문에 대니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잠깐 바다? 얼른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걷으니 파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0년 만에 보는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지고 손으로 창문을 짚었어요.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실감하게 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아까 기차에서보다 더 많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내가 진짜 여기 왔구나.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바다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휴지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됐나 봐요. 햇살이 바다를 비추는데 그 빛이 반짝반짝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평생 못 본 풍경이었어요. 한참을 바다를 보다가 가방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꺼내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고 짐을 정리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작은 방이 제 공간이라는 게 신기했거든요. 짐을 다 풀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김밥 먹은 게 벌써 몇 시간 전이었나 봐요. 시계를 보니 4시였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가볼까? 거울을 봤어요.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죠. 빗으로 머리를 빗고 립밤을 발랐어요. 그리고 연보라색 스카프를 다시 맸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방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혼자 나갔다가 길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휴대폰 있잖아. 그리고 물어보면 되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어요. 해가 기울면서 더 추워진 것 같았죠. 손을 호호 불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일단 사람들 따라 걸었어요. 앞에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들을 따라갔죠. 골목길 양옆으로 작은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해산물집, 순두부집, 칼국수집 간판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뭘 먹을까? 고민하며 걷는데 한 식당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순두부 끓이는 냄새였죠. 그 냄새를 맡으니 갑자기 순두부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따뜻했고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구석에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한 명이요.
아, 혼자요? 여기 앉으세요.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2인용 테이블이었는데 혼자 앉으니 좀 크게 느껴졌죠. 메뉴판을 받아봤어요. 글씨가 좀 작았지만 안경을 쓰니 보였습니다. 순두부찌개 주세요. 네, 순두부찌개 하나요. 공기밥도 드릴게요. 잠시 후 뜨끈한 순두부찌개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보기만 해도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후후 불어 먹었어요. 아,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맛있었거든요. 집에서 끓여 먹던 것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웠어요. 두부도 신선했고 국물도 깊은 맛이 났죠. 밥을 말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낯선 곳에서 저녁을 먹고 있네. 신기했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평생 집에서만 밥을 먹다가 이렇게 혼자 식당에 앉아 저녁을 먹는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어요. 10,000원이었죠.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며 주인 아주머니께 말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밖으로 나오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골목길을 비추고 식당마다 환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거든요. 해변에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하얀 포말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어요. 푹푹 발이 빠지는 감촉이 오랜만이었습니다. 파도가 닿지 않는 곳에 섰죠.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서 스카프가 펄럭였어요. 아, 그냥 서 있었어요. 바다를 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모든 소리가 제 귓속으로 들어와 제 안에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제가 지금 강릉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바다를 찍었어요. 어두워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 순간을요. 사진을 몇 장 찍고 나니 추워졌어요. 바닷바람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기로 했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골목길이 낮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반겨졌습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가 푹신했어요. 베개도 폭신폭신했죠.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차역, 기차 안, 정숙씨, 택시, 게스트하우스, 바다, 식당, 밤바다. 나 정말 많은 걸 했네. 웃음이 났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걸 하루에 한 적이 없었거든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었어요. 순간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다가 이내 기억이 났습니다. 아, 강릉이구나. 창문 틈새로 햇살이 새어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반.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몸은 거짓말을 안 하나 봐요. 어디를 가든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커튼을 활짝 젖히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침 바다가 거기 있었어요. 어젯밤 본 어두운 바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는 온통 금빛이었어요. 파도는 잔잔했고 수평선은 또렷했고 하늘은 맑디 맑았죠.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손을 창문에 갖다 댔더니 유리가 차가웠지만 그 너머 풍경은 따뜻했습니다. 저 바다를 보러 나가야지. 마음 먹고 서둘러 씻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어제보다 밝아 보였어요. 표정이 달라졌달까요?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 옷을 입고 스카프를 맸어요. 오늘은 밝은 회색 스웨터에 검은 바지를 입었죠. 가방에서 모자 하나를 꺼내 썼습니다. 손주가 작년 겨울에 사준 베이지색 털모자였어요.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다들 자고 있나 봐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죠. 1층 로비도 조용했어요. 주인은 안 보이고 커피 머신만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폐 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공기였어요. 서울과는 다른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였죠.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골목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은 거의 없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모래사장에 도착했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밤보다 더 또렷하게요.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아,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차가움이었어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감촉이 간지러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하얀 포말이 제 발까지 닿을 듯 말 듯 다가왔다가 물러갔죠. 그 순간 제 마음속 뭔가도 함께 밀려가는 것 같았어요.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파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 발자국들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죠. 그래, 흔적은 남지 않아도 괜찮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를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느끼면 되는 거였어요.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더 밝아지고 바다가 더 푸르러지고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이 든 남자분이었습니다.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가다 마주쳤어요. 그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좋은 아침이에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눈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여행 오셨어요? 네. 좋은 시간에 나오셨네요. 이 시간 바다가 제일 예뻐요. 그러게요. 정말 예쁘네요. 매일 이 시간에 낚시 나와요. 근데 물고기보다 이 풍경이 더 좋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죠. 혼자 오셨어요? 네. 용기 있으시네요. 요즘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엔 혼자 나서는 게 쉽지 않은데. 처음이에요, 사실. 그럼 더 대단하시네요. 처음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웠죠. 천천히 즐기세요. 바다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남자분은 다시 걸어갔어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혼자구나. 근데 외로워 보이지 않아. 해변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배가 고파졌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려다가 해변가에 있는 작은 카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아담한 간판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는데 따뜻해 보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확 밀려왔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였죠. 안에는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고 창가 쪽엔 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분이 카운터에서 인사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음모가 좋아요?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아니면 라떼? 라떼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주문을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니 꿈만 같았어요. 잠시 후 라떼가 나왔어요. 하얀 컵에 담긴 커피 위에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 마셨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우유 거품이 입술에 묻었는데 휴지로 닦으며 웃음이 났어요. 나 지금 참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죠. 그 모습이 최면을 거는 것 같았어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카페 주인이 물어왔어요. 카운터 쪽을 보니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네. 멋지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 나이쯤 되셨는데 혼자는 절대 안 나가시거든요. 아, 저도 처음이에요. 정말요? 그럼 더 대단하신 거예요. 주인이 카운터에서 나와 제 테이블로 왔어요. 손에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죠. 서비스예요. 방금 구운 스콘이에요. 아이고,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손님 없을 때 혼자 계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주인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이 카페 운영한 지 3년 됐어요. 아, 그래요? 저는 순자예요. 순자 선생님, 왜 혼자 여행 오셨어요? 괜찮으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죠. 그냥 평생 혼자 여행을 못 해봤거든요. 이제라도 해보고 싶어서요. 와, 평생요? 응.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이 첫 여행이신 거네요? 응. 대단하세요, 진짜.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수진이가 감탄했어요. 무섭긴 했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그쵸? 처음이 제일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수진이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강릉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 카페를 차리고 나서야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됐다고요. 도시에선 계속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 말 알 것 같아. 나도 평생 뭔가에 쫓겨 살았거든. 선생님은 뭐에 쫓기셨어요? 음해야 할 일들, 애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집안일 그런 거. 아, 그럼 이제 자유로우시겠네요. 자유롭긴 한데 너무 자유로워서 오히려 외로울 때도 있어. 말하고 나니 괜히 창피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외로움도 괜찮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외로움이 어떻게 괜찮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 젊은 친구의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넌 참 현명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많이 헤맸어요. 아직도 헤매는 중이고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다 돼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한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호떡 굽는 냄새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그 가게 안을 들여다봤죠. 할머니 한 분이 호떡을 굽고 계셨어요. 큰 철판 위에서 호떡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죠. 한 개 주세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네, 잠깐만요. 할머니가 호떡을 종이봉투에 담아주셨어요. 따끈따끈했습니다. 손에 쥐니 손이 데일 것 같았지만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천천히 호떡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속에서 흑설탕이 흘러나왔습니다. 입안에서 달콤함이 퍼졌죠. 아, 그 순간 기억이 확 밀려왔어요. 5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제가 20살쯤 됐을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명동에 놀러 갔었죠. 그때 처음 호떡을 먹었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호떡 하나를 둘이서 나눠 먹으며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세상이 다 제 거인 줄 알았어요. 젊었고 예뻤고 꿈이 많았죠. 그땐 나도 꿈이 있었지. 무슨 꿈이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가 아니면 선생님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꿈들을 다 접었죠. 호떡을 먹으며 걸었어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옛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처음 제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첫째를 낳던 날 병원에서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작은 책가방을 메고 가던 뒷모습.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을 때 함께 밤새 울었던 날. 큰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의 뿌듯함.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고생했소 했던 말.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그리워하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잠깐 쉬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봐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여기 와서 뭘 찾으려는 걸까? 답이 없었어요.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혼자여도 괜찮은지. 1시간쯤 누워 있다가 일어났어요. 계속 누워 있으니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기로 했죠. 오후 2시쯤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구경했어요. 작은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바다 미술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입장료가 5,000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안은 조용했어요. 관람객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전부 바다 그림이었어요. 천천히 그림을 보며 걸었습니다. 어떤 그림은 격렬한 파도를, 어떤 그림은 잔잔한 수면을, 어떤 그림은 일몰을 담고 있었죠. 한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혼자 바다를 보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바다를 보고 있었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저게 나 같아. 그림 속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술관을 나와 다시 해변으로 갔어요. 오후의 바다는 또 달랐습니다. 햇살이 더 강렬했고 파도는 더 힘차 보였어요.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무릎을 세우고 팔로 감싸 안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그냥 앉아서 한참을 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해질녘이 다가왔어요. 하늘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여러 색깔이 뒤섞이며 하늘을 물들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노을을 보러 온 거였죠.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쪽으로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마치 무대에서 퇴장하는 배우처럼 마지막 인사를 하듯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름다워서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평생 이런 노을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아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봤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빴거든요.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을을 봤습니다. 온전히 이 순간에만 집중했죠. 해가 완전히 지고 나니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바빴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동시에 감사함도 느껴졌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응, 민정아. 잘 지내고 계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다 좋아. 엄마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뭐가요? 기차표 예매해줘서. 그리고 날 걱정해줘서. 전화기 너머로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행 즐기시는 거 맞죠? 응, 너무 좋아.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걱정 마.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어요. 물회를 파는 집이었는데 간판이 오래돼 보여서 들어갔죠.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물회 드실 거예요? 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젊은 부부와 아이들. 모두 함께 웃으며 먹고 있었죠. 저 모습이 부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질투나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움 같은 거였죠. 물회가 나왔어요.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회도 신선했고 야채도 아삭아삭했어요.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할까? 모레는 또 뭘 할까?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때그때 정하려고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평생 계획대로 살았으니까 이번엔 그냥 흐름에 맡기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거리는 낮과 또 달랐습니다. 네온 사인이 밝게 빛나고 술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가서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자면 잘 잘 것 같았거든요. 방으로 돌아와 우유를 데워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는 별들이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호떡의 추억, 미술관, 노을, 딸과의 통화, 저녁 식사.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내일도 이럴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됐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여관 창문을 여는데 바다가 먼저 인사했다. 어제보다 더 푸른 것 같았다.
아니, 내 눈이 달라진 걸까? 김 씨가 가방을 챙기며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다. 거울 속 얼굴이 사흘 전과는 달라 보였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눈빛이 달랐다. 뭐랄까,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오늘 떠나시는구나.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밥상을 차려주며 말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네, 집에 가야죠. 딸애가 걱정할라나. 어머, 뭔 소리. 편하게 더 있다 가시지. 아니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보고 싶은 것도 다 봤고. 김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 한 숟갈, 밥 한 술. 천천히 씹었다. 마지막 아침이니까. 이 짭짤한 맛도 따끈한 밥 아래 감촉도 다 기억하고 싶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창밖 바다가 보였다. 저기 혹시 김 씨가 주인 아주머니를 불렀다. 조개 껍데기 하나 주워가도 될까요? 바닷가에서요. 아이고, 그럼요. 얼마든지 주워가세요. 거기 온통 조개 껍데기인데. 밥을 다 먹고 김 씨는 마지막으로 바닷가로 나갔다. 아침 바다는 또 달랐다. 햇살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김 씨는 슬리퍼를 벗고 모래를 밟았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차가움이었다. 조개 껍데기들이 모래사장에 흩어져 있었다. 김 씨는 허리를 구부려 하나하나 살펴봤다. 너무 깨진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아닌 딱 손바닥에 쥐어지는 크기의 조개 껍데기를 골랐다. 흰색 바탕에 연보라색 무늬가 있었다. 예뻤다. 잘 있어라, 바다야. 김 씨가 파도를 향해 말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스카프가 펄럭였다. 며칠 전 그 낡은 스카프를 둘렀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떨렸는데 이제는 떨리지 않았다.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김 씨는 천천히 여관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가져온 것보다 무거운 것 같았다. 아니, 가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거워진 걸까? 아니다. 무겁다기보다는 꽉 찬 느낌이었다. 돌아가는 기차. 버스를 타고 기차역에 도착했다. 올 때는 몰랐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 구멍가게, 저 담벼락의 낙서, 저 골목길. 다 눈에 담았다. 언젠가 또 올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기차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혼자 온 사람들. 김 씨는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며칠 전 같았으면 시선을 피했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다. 나도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서울행 KTX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김 씨는 가방을 들고 플랫폼으로 나갔다. 기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올 때 탔던 그 기차였다. 같은 기차인데 김 씨는 달라져 있었다.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기차가 출발하자 바다가 멀어졌다. 김 씨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끝까지 바다를 봤다.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았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김 씨는 가방에서 조개 껍데기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놨다. 햇살에 비춰보니 무늬가 더 선명했다. 예쁘다. 집에 가면 거실 선반에 놓아둬야지. 기차가 터널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작은 도시들을 지났다. 김 씨는 창밖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올 때는 잠을 못 잤는데 돌아갈 때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꿈을 꿨다. 바다에서 혼자 수영을 하는 꿈이었다. 무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방송 소리에 눈을 떴다. 벌써 서울이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빌딩들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김 씨는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괜찮았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섰다. 이상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집인데 마치 오래전에 떠났다 온 것 같았다. 엄마. 문을 여는 순간 딸이 달려 나왔다. 어머, 왜 이래? 엄마 연락도 없고 걱정했잖아요. 딸의 눈가가 붉었다. 김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엄마가 좀 바빴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요. 혼자 여행 가서 그게 바쁜 일이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딸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화난 얼굴은 아니었다. 걱정하던 얼굴이었다. 김 씨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봤다. 언제 이렇게 컸나? 벌써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았다. 밥 먹었어? 김 씨가 물었다. 아니요. 엄마 기다렸어요. 그럼 같이 먹자. 엄마가 해줄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시켜요. 엄마 피곤하시잖아요. 딸이 휴대폰을 꺼내 치킨을 주문했다. 김 씨는 거실에 앉아 가방에서 조개 껍데기를 꺼냈다. 선반 위에 올려놨다. 작은 조개 껍데기였지만 거실이 달라 보였다. 바다가 함께 들어온 것 같았다. 치킨이 도착했다. 딸이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다. 콜라도 따라줬다. 엄마, 여행 어땠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았어. 그게 다예요? 응. 좋았어. 바다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혼자 밥도 먹고. 딸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김 씨도 집어들었다. 바삭했다. 짭짤했다. 맛있었다. 하지만 바닷가 식당에서 먹은 순두부찌개만큼 맛있지는 않았다. 아니, 다른 맛이었다. 집에서 먹는 저녁의 맛이었다. 엄마, 왜? 다음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가요. 김 씨는 웃었다. 그래. 언젠가 같이 가자. 언제요? 곧. 내가 시간 있을 때. 딸도 웃었다. 둘은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따뜻했다. 텅 빈 식탁이 아니었다. 함께하는 식탁이었다. 새로운 시작.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바닷가 여관의 따뜻한 전구빛과는 달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곳은 내 집이니까.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봤다. 바다 사진, 기차 안 사진, 카페 사진.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정숙 씨가 찍어준 사진도 있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김 씨. 스카프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김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저 사람이 나구나. 혼자 기차를 타고, 혼자 여관에서 자고, 혼자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나구나. 서랍을 열어 낡은 스카프를 꺼냈다. 목에 둘러봤다. 거울을 봤다. 며칠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 이 스카프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젊은 날의 무게가 아니라 지금의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맞는 말이었다. 70평생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났지만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때였던 것 같았다. 김 씨는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수첩이었지만 빈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다.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다음 여행 제주도, 경주, 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언제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설렜다. 또 갈 수 있다. 또 떠날 수 있다. 혼자서도 괜찮다. 밤이 깊어갔다. 김씨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귓가에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처럼 김씨의 마음도 출렁였다. 그 후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김씨는 일찍 일어났다. 딸이 아직 자고 있었다.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였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정성껏 타봤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다. 향이 올라왔다. 거실 선반 위 조개 껍데기를 봤다. 햇살이 비쳐 무늬가 반짝였다. 작은 조개 껍데기였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혼자 해낸 것들의 증거였다. 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커피 한 잔 할래? 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편안했다. 침묵도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거, 딸이 조개 껍데기를 가리켰다. 바다에서 주워온 거야. 예쁘다. 그치? 엄마도 그래서 가져왔어. 김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면서도 달았다. 인생 같았다.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늘도 좋은 날씨였다. 김씨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은 뭘 하지?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장을 볼까, 산책을 갈까, 도서관에 갈까? 뭘 해도 좋았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엄마, 응?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너는? 저는 회사 가야 해요. 그럼 엄마는 산책이나 갈까? 혼자요? 응, 혼자. 딸이 웃었다. 엄마 달라지셨다. 그래, 네. 뭔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김씨도 웃었다. 밝아졌다. 그런가.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딸이 그렇게 느낀다면 정말 그런 걸지도 몰랐다. 딸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다. 김씨는 혼자 남았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텅 빈 느낌은 들지 않았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김씨는 스카프를 둘렀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바람이 불었다. 어디로 갈까? 아무 데나 좋았다. 발이 가는 대로 걸었다. 공원을 지나고 도서관을 지나고 시장을 지났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김씨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았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바다에서 봤던 그 하늘처럼 넓고 푸르렀다. 김씨는 웃었다. 바다는 멀리 있지만 하늘은 여기에도 있었다. 어디에나 있었다. 70평생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긴 여정 같았다. 떠나기 전에 나와 돌아온 후에 나는 달랐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씨는 주머니에서 조개 껍데기를 만졌다. 작고 단단했다. 바다에서 왔지만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추억이 되었다. 용기가 되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스카프를 흩날렸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함께해도 좋았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김씨의 작은 여행은 끝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다.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이제 막 시작이었다. 앞으로 또 어떤 여행을 떠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건 떠날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녁 때 딸이 돌아왔다. 김 씨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어머, 엄마가 다 차려놨네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짭짤했다. 밥알이 보들보들했다. 맛있었다. 함께 먹는 저녁이었다. 엄마, 다음 주말에. 딸이 말을 꺼냈다. 응? 같이 어디 갈까요? 가까운 데라도.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든 좋아. 내가 정해. 그럼. 남이섬? 좋지.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다. 다음 주말 딸과 함께 남이섬에 가기로. 김 씨는 벌써부터 설렜다. 혼자 가는 여행도 좋았지만 함께 가는 여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중요한 건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였다. 밤이 되었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조개 껍데기를 손에 쥐었다. 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 바다가 출렁였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바다가 펼쳐졌다. 끝없이 넓은 바다. 그 바다를 김 씨는 혼자 걸어갔다. 무섭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날이 밝아왔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